전 세계가 이 발언 하나에 뒤집혔습니다. 분노한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발언을 책임지러 간 국방 전문 저널리스트. 그 땅에서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년차 국방 전문 저널리스트 마이클 노턴입니다. 전 세계 방위 산업을 분석하고 보도하는 일이 제 임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미국 CNN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다루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발언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국의 방위 산업은 결국 미국 기술에 저급한 복사본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독자 개발했다는 KF-21 전투기도 사실은 미국 기술을 베낀 거예요. 한국은 언제까지 미국 기술을 모방하기만 할 건가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마치 다들 짠 듯이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출연한 동료들도 저를 막아줄 수 없다는 듯이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미사일도 잠수함도 모두 미국 기술을 베낀 복제품일 뿐이라는 걸요. 한국은 창의적인 혁신을 가진 나라가 아닌 베끼기에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평소같이 인사를 하는데 제 인사를 받던 제작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됐습니다. 제 발언이 담긴 3분짜리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식 항해 성명을 냈고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선 CNN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한국계 미국인 시청자들의 항해 전화가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제 소셜미디어에는 분노한 댓글들로 도배되었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20년 저널리스트면 저런 무책임한 발언 막 뱉어도 되나? 한국 방위산업 현장을 직접 본 적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직접 본 적도 없었고요.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여겼거든요. 방송사 대표 앤디가 저를 급하게 사무실로 불렀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런 발언은 좀 많이 위험하네. 그건 그냥 자네의 의견 표명이 아니었어.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앤디, 내가 틀린 말했나? 한국의 군사기술이 미국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 앤디는 제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한국에 가본 적이나 있어? 그들의 방위산업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나?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넌 확인되지 않은 선입견만으로 실언을 한 거야. 방송을 잠깐 쉬어야겠어. 뭐? 내가 안 하면 그 방송을 누가 해? 20년 경력의 국방 전문가를 그렇게 취급해? 선택지는 두 가지야. 잠정 하차하고 공식 사과하거나 아니면 직접 한국에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특별 보도를 하거나. 그 순간 저는 자존심에 크게 생채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취재를 선택했고 사과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에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에밀리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마이클, 정말 당신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우리랑 중요한 동맹국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에밀리, 당신까지 왜 이래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이 뭔가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밀리는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얘기했어요. 당신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카 케빈이 삼성에서 일하면서 해준 이야기들 기억 안 나요? 저는 듣기 싫어서 짜증을 내면서 방을 나가버렸죠.
저는 케빈이 보내는 이메일도 다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방송사에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보내왔어요. 일주일 후 출발, 10일간의 일정이었죠. 그리고는 한국 국방부와 방위산업체 방문 일정도 잡아두었다는 이메일도 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미국 기술의 모방이라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제 동료 앤드류는 저 의견을 더 부추겼죠. 마이클, 한국은 그냥 미국의 복사기일 뿐이야. 내가 거기 가서 꼭 진실을 밝혀줘. 비행기 출발 전날 앤드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절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없어. 그들은 영원히 미국 기술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할 말이 있는지 저를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떠나기 전에 저에게 약속 하나만 해줘요. 열린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요. 저는 마지못해 약속했지만 어차피 내 생각이 맞을 거야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제가 생각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설과 빠른 입국 절차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과 밤이 되어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첫날 저녁 방송사에서 보낸 가이드 김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내일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뭘 볼 수 있는데요? 김민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노턴 씨가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KF-21 전투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두 미국 기술을 복사한 것일 거라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했죠. 아침 일찍 한국항공우주산업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이건 다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항공우주산업기지 정문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앨리스 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노턴 씨, 오늘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앨리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공장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첨단 생산 라인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시설보다도 현대적이었어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정밀 가공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KF-21 전투기의 실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죠. 저는 그저 껍데기만 모방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어떤가요? 아마 미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썼겠죠? 앨리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녀는 저를 전투기 내부 시스템을 보여주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레이더 시스템과 항법 장치는 제가 알고 있던 미국 시스템과 분명히 달랐어요. 이 레이더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죠. 기술 사양을 설명하는 앨리스의 전문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엔진 기술, 무장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노턴 씨,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해온 질문들이 무색해졌어요.
이 정도 기술력을 어떻게 개발했죠? 얼마나 걸렸나요? 2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미국과 협력하며 배웠지만 점차 우리만의 길을 개척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창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미사일 개발 시설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고체 연료 추진 기술, 정밀 유도 시스템은 명백히 독창적인 설계였어요. 둘째 날,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방위산업체 중 하나로 잠수함과 군함을 제작하는 곳이었죠. 앨리스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오늘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앨리스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1년에 이미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더 발전된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무기체계였거든요.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대형 수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수중 발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었어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이게 다 한국 기술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기술입니다. 초기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자적인 경로로 발전시켰어요. 연구소장 박민수 박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노턴 씨, 우리 잠수함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박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왔어요. 한국은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저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1970년대 단순 조립에서 시작해 2000년대 이후 독자 개발로 진화하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앨리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턴 씨, 지금까지 보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런 편견을 가지셨나요? 당신의 그 발언은 어떤 사실에 근거한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편견은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었으니까요. 앨리스의 눈빛은 따가웠지만 그 안에는 비난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영원한 후발주자로만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 사실을 인정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셋째 날, 우리는 한국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국방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핵심 기관이었죠. 원장실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장성 출신이었습니다. 노턴 씨,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원 원장입니다. 당신의 발언이 우리에게는 상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실상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방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재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죠. 우리는 그 약점을 오히려 창의적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자, 반도체, I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어떻게 국방 분야에 접목시켰는지 보여줬어요. 전자전 장비, 사이버 방어 시스템, 드론 기술 등은 민간 기술력을 군사적으로 응용한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규모와 자원으로 모든 것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오후에는 젊은 엔지니어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재들이었죠. 놀라운 건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데 더 유연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앨리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당신들이 단순히 모방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앨리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앨리스, 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드디어 알게 된 것 같네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는 걸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시스템을 담았죠. 방송사 경영진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한국에 너무 감동한 것 아닌가요?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제가 객관성이 없었던 거죠.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은 제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다니 놀랍다. 미국이 동맹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아닌가. 한국의 방위산업 투자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펜타곤 관계자들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미 방위산업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어요. 백악관에서는 한미 국방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죠. 더 놀라운 일은 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초청받아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우리는 동맹국을 과소평가하는 오만함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위산업 소비국이 아니라 혁신적인 생산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턴 씨, 당신의 보도가 우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방송 이후 저는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미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앨리스에게서 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앤드류 같은 고집스러운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마이클, 넌 너무 감성적으로 변했어. 그들이 보여준 것만 믿는 거야. 이런 비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방포럼에 주요 연사로 초청된 것이죠. 국방포럼은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미래 동맹 관계의 재정립이었고 저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어요. 놀랍게도 행사 주최 측에서 앨리스도 특별 초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호 존중의 동맹을 위하여라는 발표를 준비했죠. 발표 당일 회장은 초만원이었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 방위산업체 CEO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먼저 제 경험담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오늘 저는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동맹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들과 혁신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앨리스는 한국의 관점에서 미래 방위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했죠. 진정한 동맹은 위계가 아닌 상호 보완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규모와 자원,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이 만나면 더 강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표가 끝나자 회장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펜타곤의 고위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 협력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적, 정치적 장벽은 없을까요? 앨리스가 답했습니다. 물론 도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언론에서 우리의 발표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한미 국방 협력의 새 시대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턴 씨, 당신의 용기 있는 인정과 노력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앨리스와 함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아마도 진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인내심을 갖고 보여줬기 때문이죠. 앨리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 저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협력의 관점에서 국방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죠. 앨리스와 저는 한미 방위 산업 공동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 중이었습니다. 함께 더 강해지는 동맹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기술 협력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저는 대학과 군사교육기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편견 극복이었죠.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장막입니다. 그 장막을 걷어내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저는 앨리스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이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으세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가 올 겁니다.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과 미국의 광범위한 자원이 만나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위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변을 거닐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방위산업 협력의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모델로 확장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저는 국방 전문가로서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진정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한국에서의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에밀리는 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당신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나 봐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편견의 장막이 걷혀진 눈으로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모방자가 아닌 혁신자의 나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만한 발언으로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한국을 직접 겪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노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대단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